6번 답을 7번에다 썼어요. 아, 나 사람 아닌.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네. 교육학과 전공의 학습 비율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교육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교육학을 하고 오후에는 전공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교육학 보고 나머지 시간은 전공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1대3 정도? 1대3도 아니고 1대4 되는 것 같은데요. 1대4 전공 점수가 많이 높긴 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마인드였냐면 교육학은 한 15점만 맞자. 15점 정도 생각하고 전공에서 박살 내자. 이 마인드로 전 공부를 했었죠. 제 특성상 교육학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다 보니까 손이 많이 안 갔죠. 이과다 보니까 그쵸. 좀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네, 많았죠. 맞습니다. 5번째 질문. 스터디를 초수 때 하셨다면 네. N수 때도 과연 스터디가 필요할까? 저는 무조건 스터디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교사란 본디 교학상장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의 장점을 크게 2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공부에 대한 리미티드가 걸려요. 본인의 퍼포먼스를, 자기의 공부 시간을 강제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다음 주 스터디를 위해서 이번 주 동안 공부해야 될 최소 양이 일단 생기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안 하고 그냥 스터디원들한테 가가지고 스터디 못했어, 커피 한번 살게,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만 가오가 그럼요. 멋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와서 커피를 산다? 굉장히 창피하고 쪽팔린 부분입니다. 스터디라는 게 꼭 가서 뭐 지식을 배워온다, 뭐 나눈다, 이게 아닙니다. 스터디 가서 공부 배워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자세보다는 내가 스터디 가서 질문 받아줘야지, 내가 한번 이끌어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스터디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씹어 먹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언들을 씹어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모두가 이 마인드면은 그 스터디는 진짜 최고입니다. 모두 걱정하고 다 내가 이끌어가야지 하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온다? 와, 제 스터디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다 저희 스터디원들이 굉장히 아무튼 최고였으니까. 2번째로는 멘탈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멘탈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나요? 그럼요. 이거는 공부는 장기간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간에 퍼지면 답도 없어요.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론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다 느껴집니다. 근데 뭔가 불안한 그런 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바로 스터디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지금 퍼지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안을 삼고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석이조다. 첫 번째로 제한도 걸어주고, 2번째로 멘탈 관리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터디원 가서 다 같이 뭐 놀고 완전 박살 나는 술터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같은 마인드 있죠.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나눠준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은 진짜로 이 망할 일이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내가 술자리를 이끌어가고 내가 술을 나눠준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탈주하세요. 빨리 탈주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든가. 선생을 꿈꾸는 사람답게 교화를, 교화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6번째 질문 드릴게요. 오프라인 스터디와 온라인 스터디 중에 추천하는 건 어떤 거죠? 저는 온라인 스터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스터디 안에 가면 뭐 커피 한잔 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근데 면대면으로 봐야 그게 확실하게 와닿죠. 모르는 사람한테 기프티콘 보내는 것보다. 네, 뭐 그런 거보다 면대면으로 내가 아는 친구한테, 야, 너 스터디 좀 해와라,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진짜 쪽팔리네. 네, 진짜 엄청 창피하잖아요. 그거를 느끼려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음의 안식, 공부의 리미티드를 걸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뭐 모르는 개념 이런 거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뭐 카페나 그런 데에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막 궁금한데 막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온다? 그거는 공부를 안 하시는 게 그거는 진짜 찾기 힘든 내용들은 사실 그거를 공부를 하지 마라. 네, 그거는 약간 필요 없는 내용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을지언정 그렇죠.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학문적으로는 시험 합격하고도 증진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 드릴게요.
전공책에 연습 문제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풀었나요? 혹시 초조 때는 뭐 안 풀었는데 제일 때는 풀기 시작했다던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선배들이 조금 찝어준 문제들을 풀었고, 근데 이걸 왜 풀었냐면 제가 한 달을 위한 문제집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시험 보기 전 한 달을 위한 문제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씩 풀어보면서 아 이건 괜찮구나 해놓은 거를 표시해두고 이제 문제집을 만들 때 쓰기 위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연습 문제 풀면서 아 이거는 딱 봐도 시험장에서는 안 나오겠는데? 뭐. 계산기를 꼭 써야 되는 그렇죠. 계산기를 문제라던가. 써야 된다던가 누가 봐도 숫자만 엄청 더럽고 그런 것들은 제끼시고 풀면서 이거 좀 괜찮네 하는 것들 체크해 두고 나중에 풀어보기 위해서 풀어봤었던 거죠. 네. 연습 문제는 다 풀 필요는 없지만 다 풀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한 번쯤 보면서 필요한 문제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필요한 문제를 뽑아내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8번째 질문. 이것도 문제에 관한 질문인데 네네. MDT 그리고 네. 피트도 있죠. 그리고 또 변리사 자격 시험에 화학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임고 외적인 다른 문제들도 푸는 게 좋을까요? 저는 풀긴 풀었어요. MDT도 풀었고 피트도 풀어봤습니다. 근데 다 푼 건 아니에요. 목표는 다 풀라고 했는데 다 못 풀었어요. 근데 유기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MDT나 피트 같은 거에서 갔다가 문제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과목들까지는 오히려 저는 기출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용 기출문제들, 연습 문제들을 먼저 풀고 더 필요하다면 그런 시험에 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정리하자면 유기화학 쪽에서는 좀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 다른 것들은 일단은 기출하고 연습 문제를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출 먼저 하고 연습 문제 하고. 저도 이게 동의를 하는 게 MDT랑 피트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지역적이다 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PT에서 또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거를 푸는 게 그러니까 유기화학에 대해서 뭐 어떤 파트의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한다는 그런 시야를 넓혀준다. 그래서 한 번쯤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 9번째. 네. 이론설 자체만 계속 해독하는 것과 이론설을 단거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죠. 뭐가 나을까요? 둘 중에? 단거나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책 개념 공책을 새로 만든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어림없는 추천 안 소리. 합니다. 그냥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 개념 글씨 쓰는 거 시간이 좀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사진 같은 거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에 취미도 없고 물론 스타일 차이예요. 한다고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단거나가 여러 전공책의 내용을 다른 전공책의 내용을 이 전공책에 합친다. 뭐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전공마다 이렇게 좀 줄기가 되는 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에서는 맥머리, 네. 무기에서는 미즐러.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기본 서적으로 삼고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 있으면 필기로 옮겨 적는다. 한 책에 옮겨 적는다. 이런 단거나라는 거는 저는 그냥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거나가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책을 새로 만든다? 요거는 이 스타일 차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좀 아깝다. 시간이 좀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수, 삼수라는 입장에서 네, 그렇죠. 나는 공책을 안 만드는 스타일인데 누가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따라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책으로 단거나를 했기 때문에 책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다 찢어지고 찢어서 테이프 붙여놓고 맞아, 그 박스 테이프 노란 너덜너덜하고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진짜 스타일 차이 전혀 상관없고 내가 잘 볼 수만 있으면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절대 이런 걸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단거나를 안 해서 떨어졌다, 내가 서브노트를 안 만들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제가 그런 관념을 깨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공책을 만들어야 합격한다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저는 쓰레기책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책. 저는 공책 다 만들었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했죠. 거의 1년 반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스타일 차이. 전혀 문제 안 된다. 서타일. 네. 자, 10번 10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론과 문제풀이 중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제풀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 공부는 솔직히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N수생이기 때문에 네. 이론서 진짜 최소 두세 번씩은 회독을 했을 거고
계속 공부하면서 까먹는 단계. 이거 공부하고 저거 까먹고, 이거 공부하고 저거 까먹고, 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연력학은 아이고, 맙소사. 진짜 한 달 안 하면 바로 까먹지. 이론책에 있는 글자만 보고 절대 시험장에서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념 줄글 읽는 것보다 문제 풀어보고 아,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적용됐구나. 이렇게 다시 공부하는 게 집중이 훨씬 잘 됐고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서 회독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완벽하게 풀겠다라는 네. 마인드보다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공부를 해라는. 네.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 개념은 여기 초점이 더 잘 맞춰지는구나.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거 이제 맞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문제와 관련돼서 네. 11번째 질문. 사설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죠. 사설 모의고사 이거 푸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설 모의고사 이거 푸는 게 좋을까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기간제를 하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만 해야 되는지, 네. 재수하실 때 슬럼프가 온 적이 있다면 네. 언제 왔었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응원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동기부여를 조금